오늘 밥상에는요, 저마다의 사연과 추억이 담긴 성장기를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던 손상희 씨가 내내 벼르기만 하던 작업을 서두릅니다. 아 이거를 집사람하고 하려는데 혼자서는 어휴 되게 무거운 것 같아. 아들 온 김에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마당에 디딤돌을 놓아 통로를 만드신다는데 끝에 가서 해놔봐. 뭔가 좀 어설퍼 보이죠? 여기서 이거. 헐, 안 맞는데? 맞나? 원래 이거 단독이 되잖아. 이렇게 까는 거 맞아? 이 라인에서 이 간격을 맞추면 된다는 거지. 우리 집에서는 엄마가 갑이에요. 엄마의 진두지휘 아래 일이 슬슬 속도를 냅니다. 부산에서 교직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는 주말마다 이곳에서 생활하며 새 터전을 꾸미고 있다는데요. 제일 공을 들인 곳이 이 작은 공간. 여기에 가족들의 모든 추억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랍니다. 아들한테는 오늘 처음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진이 본 적 없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첫 발바닥, 손바닥, 발바닥 모습. 이게 뭘까요? 이거 그거지, 손톱. 이게 어진이 발톱. 쭈쭈가? 태명. 태명이 태명이 쭈쭈였어? 처음 심장 소리를 들려주던 순간부터 30시간 넘는 진통 끝에 만나기까지 엄마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마음들을 육아일기 속에 남겼습니다. 엄마 일기 보다 보니까 여기에 너무 뭐라 해야 되지? 엄마는 참 복을 많이 타고났나 보다 이게. 복 많이 탔지 이런 얘기를 얻었는데. 복덩이 같았던 순둥이 아들은 남들 하는 만큼 혹독한 사춘기를 지나 어느새 엄마 키를 훌쩍 넘는 어른이 됐습니다. 아들 덕분에 늘 행복했지만 일하랴 아이 키우랴 힘든 순간도 많았답니다. 젖을 먹을 때도 계속 토했고 분유를 먹을 때도 계속 이제 왈칵왈칵 토를 하는데 이렇게 죽을 만들어서 먹이니까 토하지는 않더라고. 고기 육수에 곱게 간 쌀가루와 다진 채소를 넣고 부드럽고 슴슴하게 죽을 끓입니다. 아들의 생애 첫 음식 엄마표 채소죽입니다. 그런데 왜 누나의 육아일기는 없나 했더니 모녀가 된 지 15년쯤 됐답니다. 언니가 세상을 떠나고 혼자 남은 조카를 가슴으로 품으셨다는군요. 좀 운이 좋죠? 뭔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또 가족으로 받아주는 거니까 좀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너는 우리 가족이야. 이렇게 평생 내 옆에서 해주는 밥 먹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같이 사는 거야. 어려서부터 아들과 같이 키우다시피 했던 터라 크게 달라질 것도 없었답니다. 입맛 까다로운 것까지 꼭 닮은 남매 덕분에 엄마의 요리 솜씨만 늘었다는군요. 애들이 야채 잘 안 먹으니까 이렇게 섞어서 이제 조금 말이를 해놓으면 처음에는 이제 이게 뭐지 하고 있다가 먹어보면 맛있잖아요. 그러면 애가 평소에 잘 안 먹던 야채를 더 잘 먹게 될 것 같아서.
김치를 씻어서 꼭 짠 다음 채소 볶은 밥을 넣고 잘 감싸줍니다. 보기만 해도 맛있을 것 같은데요. 김치 대신 명이 장아찌를 이용해도 좋고 그마저도 없을 땐 이렇게 예쁜 모양의 밥을 만들어주곤 했답니다. 기억나지? 도시락에 딱 열면 이렇게 모양대로 막 있어. 애들이 되게 부러워했던 적도 있어요. 좋은 걸 먹이고 싶은 엄마의 바람이 정성스럽게 담겼지요. 엄마 아빠로 사는 게 처음이었으니 실수도 걱정도 많았을 겁니다. 아들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아버지 생각이 나신답니다. 아들 뭐 시켜놓고 이래 쳐다보고 있으면은 아 아버지도 저를 이렇게 쳐다보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왜 나를 이렇게 쳐다보나 좀 쑥스럽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아버님 나이쯤 돼가지고 아들을 이렇게 쳐다보면 아 이런 느낌이었구나. 아버지의 눈 속에 늘 내가 있었다는 걸 아버지가 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육아일기 할아버지 쓰셨던 거 정규 교육을 받거나 그렇진 않으셨는데 매일 밤에 붓글씨로 이렇게 쓰셨던 그런 모습이 지금 눈에 선하네요. 일찍이 부친과 헤어지고 8 식구 가장으로 살았던 아버지는 서툰 한글로 한자 한자 아들의 첫 순간들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런 것도 나와요. 아폴로 11호 발사 언제 했다 이런 거. 자식이란 이런 것일까.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오면 자식들의 재롱에 피곤함을 잊고 자식에 대한 것이라면 아까운 것이 없다. 아마 아버지의 그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사실은 이렇거든요. 또 오늘도 또 울컥할락하네. 어머님 편찮으시니까 아버님 생각에서는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도록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반찬을 당근을 많이 사셨다가 그 당근을 그냥 껍질만 벗겨가지고 통으로 그냥 간장에 넣어가지고 막 졸이셨어요. 아픈 아내를 대신해 두 아들을 살뜰하게 챙겼답니다. 그런데 영 음식에는 소질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반찬은 늘 간장에 졸인 채소가 전부였다죠. 초등학교 이럴 때 다닐 때는 그 저녁에 이제 간장 냄새가 이제 골목길에서 쭉 나고 이러면 아 오늘도 간장 조림을 먹어야 되는구나 하면서 이제 올라왔죠. 몫으로 건설 현장을 누볐던 아버지는 하루하루 얼마나 고된 날들을 견디며 사셨을지 그땐 몰랐습니다. 소구름 삼키며 살아온 짠내 가득한 아버지의 시간이 그렇게 당근 조림 안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육체 노동을 좀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늘 났던 그 땀 냄새, 그 땀 냄새가 참 되게 많이 생각나고 늘 모자를 쓰셨어요. 그래서 모자 쓰고 그렇게 들어오시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제일 많이 기억나고. 아버지가 멸치를 넣고 육수를 낸다 싶으면 그날은 국수 먹는 날이었답니다. 아버님께서 이제 밥하기 힘드시거나 할 때마다 소변 많이 만들어 주셨거든요. 상희 씨도 아이들에게 자주 국수를 끓여주곤 하셨다는데요. 온갖 재료를 넣고 끓인 육수에 고명으로 맛과 색을 더합니다. 아들의 손에서 업그레이드된 아버지의 잔치국수입니다. 언젠가 어진이와 세범이도 누군가를 위해 국수를 삶으며
아버지를 떠올리는 날이 오겠지요. 그것은 절대 안 변합니다. 제 요리 솜씨가 나아지기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그게 제일 아쉽고 뭐 자식들한테 먹이는 게 아버지한테 먹이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먹어, 맛있게 먹고 내가 맛있게 만들어줄게. 육아일기도 이 자식 입장에서 그걸 보면 되게 뭔가 감동스럽고 좀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제 아이가 태어난다면 그 아이랑 함께하는 매 순간순간을 그렇게 좀 소중하게 여기고 싶다? 그리고 여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컸기 때문에. 네, 그때가 되면 알게 되겠지요. 그게 사랑이었다는 걸. 부끄러움 많은 다슬기들과 매일 숨바꼭질하며 산다는 부부를 만났습니다. 5년 전 도시를 떠나 이곳으로 이사를 왔답니다. 아이들이 숲속을 놀이터 삼아 누비는 동안 엄마 아빠는 아직 적응 중. 엄마 이거 둥글러 아니야? 해봐야 알 것 같아. 엄마는 모르고. 여기 철방울 많이 있어. 빵울이 많이 이거 뭐야? 그걸로 뭐 할 건데요? 밑에. 풀 태울 거예요? 아빠? 처음엔 그저 자연 속에서 살면 아이들에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것들을 얻게 됐다고요. 연하를 낳았을 때까지만 해도 새 아이의 엄마 아빠로 살게 될 줄 몰랐답니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욕심도 생기고 걱정도 많아졌죠. 그때부터였답니다. 어떻게 살고 싶은지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다는군요. 월급은 반으로 줄었고 불편한 것도 있지만 얻은 게 더 많답니다. 돈이 있어서 집은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가 없다. 아이들 전부 함께 그것이 같이 있는 시간은 살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런 면에서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부자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가장 큰 선물은 그 자연 그 자체인 것 같아요. 네. 아이들에게 숲은 가장 좋은 학교랍니다. 철마다 먹을 수 있는 나무를 구별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는데요. 요즘 세 자매는 돌나무를 뜯는 재미에 푹 빠져 산답니다. 언니 왜 돌나무야? 돌에 피어서 돌틈에 피어서 돌나무. 서울에서 나고 자란 진영 씨는 아이들이 가져오는 나물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늘 난감했다는군요. 그래도 요즘은 여기저기 어깨너머로 배운 솜씨로 돌나물 무침 정도는 척척 해낸답니다. 맛있어. 됐어. 새콤달콤한 양념에 살살 버무리기만 하면 봄내음 가득한 돌나물 무침이 만들어지죠. 아이들 덕분에 엄마도 하나둘 배우는 게 많답니다. 엄마가 롤모델이 되면 너무 좋겠다. 나중에 애들이 나는 일해야 되니까 아이는 안 낳을 거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 낳고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우리 엄마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어디에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요즘 자주 느낀다는데요. 이름 모를 풀꽃 하나하나 귀하게 챙기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스승이라는군요. 이게 꽃 이름이 뭐? 제비꽃이. 제비꽃. 그 노란 건 뭐예요? 꽃다지. 꽃다지. 도시에 살 때는 그냥 잡초처럼 보였던 것들이 그렇죠. 다 이름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꽃다지와 제비꽃을 얹어
화전을 붙입니다. 모양도 좀 특이하죠. 여기 해와 별, 달 다 있어. 자연이 이 안에 다 있다. 잘 익어가고 있다. 꽃다지가 별이 되어 맛있게 익었습니다. 어린이는 모두 예술가라더니 그 말이 맞죠. 어휴, 잘 먹네 진짜. 세상의 모든 것을, 아름다운 것을 얘네들이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우주야, 우주 하나하나의 우주야 이런 이야기를 하하. 많이 우주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큰일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맛이 또 이렇게 기가 막히군요. 아유, 맛있어라. 너희들하고 같이 먹으니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구나. 아이들이 풀꽃 이름들을 배우는 동안 요즘 엄마 아빠는 악기도 배우고 글도 쓰면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도 새로운 인생길을 걷습니다.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다고 하던가요? 구례 하사마을 할머니들은 때늦은 꽃놀이처럼 그림 그리기에 빠져 사신답니다. 다들 오랜만에 색연필을 잡으신다는데 그림 실력이 만만치 않아 보이시네요. 국민학교 다닐 때 그 가사 시간에 그랬지요. 그림 시간, 미술 시간에 그랬지. 미술 시간에. 네. 사람 좀 그려줘. 어구, 사람 못 그래. 똑같이 솜씨가 똑같으면 안 되지요. 아니 재밌었어. 아무튼 나오면 재밌어. 막 웃고 그냥 그림 그려놓고 내 그림을 내가 그려놓고 웃고 얼마나 재밌었는가 몰라. 지역에 사는 화가에게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게 6년 전이랍니다. 전시회도 열고 그림책을 내기도 하셨다니 엄연한 그림책 작가들이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공기놀이 하던 것이 생각이 나서 그려봤어요. 수님이, 수년이, 옥순이. 친구랑 학교가 요 금순이가 남자가 생겼어. 보고 잡죠. 이 친구라 여기서 살고 있는 연락도 없어. 그 옛날 교실에 앉아 있던 때로 돌아간 듯 도화지 위에는 어린 시절 풍경들이 어제처럼 생생합니다. 마냥 웃고 놀던 그때가 참 좋았죠. 그리운 게 풍경만은 아닙니다. 그 시절 먹던 추억의 음식들도 많은데요. 그중 첫손에 꼽는 게 이 술빵이랍니다. 엄마들이 밀가루 갖고 술 넣고 반죽해가지고 쪄먹던 빵. 애기들이 많으니까 우리 형제까지 많으니까 다들 해줬죠. 막걸리를 넣고 반죽한 다음 비닐을 덮고 반나절 정도 그대로 두어 숙성을 시킨답니다. 시큼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침이 꼴깍거리는 게 고역이었다죠. 차분차분 부드럽게 숙성이 되면서 부풀어 오르면 그대로 찜솥에 붓고 찌면 된답니다. 옛날에는 이것이 제일로 맛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빵찜 냄새가 올라오지. 그럼 막 아무리 집에는 빵찜다고 하고 막 그렇게. 전부콩, 빵찜 먹는 전부콩. 반죽에 삶은 동북콩을 넣어주면 그날이 잔칫날이나 다름없답니다.
요새도 이제 가끔 해먹지요. 생각나면. 옛날 생각나면. 엄마가 술빵을 찔 때면 아이들은 아궁이 앞을 떠나지 못했답니다. 아이고 맛있게 잘 쪄졌다. 지금도 이렇게 맛있게 보이는데 그땐 오죽했겠습니까? 작으니까 서로 먹으려다가 어디다 감춰놓고 그랬지. 막 입을 못해. 옷장 속에.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불고 있다가 보면 나중에 그 속에서 썩어갖고 나오고 그래. 칼질이 시작되면 조금이라도 큰 걸 차지하려고 눈치 싸움도 치열했다지요. 그때 그 맛이 아직 그대로일까요? 기가 차게 맛있어. 옛날 그 맛이 나오구만. 5, 60년 전 세월을 훌쩍 뛰어넘는 기가 찬 술바입니다. 엄마가 화독에 수술을 갈기 시작하면 그날이 생일이거나 어린이날이었답니다. 요거 귀여운 거다. 만난 거 해준다는 거 이런 거 해줘 옛날에. 수술을 갈아 되직하게 반죽을 한 다음 둥글납작하게 빚어 기름에 지져내면 또 한 번 젓가락 전쟁이 벌어졌답니다. 많이 먹는 거 있어 서로 먹으려고. 많이 못 먹는다니까. 볶음이 애들이 저렇게 잘 먹죠. 그때 어린이날은. 수수 볶음이 한 접시 담아 놓으면 그야말로 우리들 세상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었답니다. 가끔 팥과 동북콩을 삶아 국수를 만들어 먹기도 했다는데요. 삶고 으깨고 체에 걸러내야 하는 음식이라 엄마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군요. 엄마도 보고 아버지도 보고 이런 거 안 할 때도 가만히 누워서도 생각이 나죠. 보고 싶고. 엄마를 보면서 왜 저렇게 일만 하나 그랬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제 모습이더랍니다. 자식들 끼니 걱정에 애가 탔을 엄마 마음을 이제 알 것 같은데 칼국수 한 그릇 퍼주던 엄마는 이제 그림 속에만 있지요. 다시 돌아갈 수 없어 더 그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저 땅이 아니라서. 아이 말안 들어 이제. 너가 저기 좀 잘 잡아야 되는데. 야 도망가. 아니 조금 더 가. 오빠가 이쪽으로 와. 어머 들어가 보자. 열이? 이제 내 산지 뒤에 빠져. 뒤에 빠져. 뒤로 빠. 어디 가고 이제 풀어봐. 앞으로 그렇지.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모여 그림도 그리고 놀다 보면 마음은 10몇 살 그때로 돌아갑니다. 고기놀이 옛날에는 고기놀이라고 우리 전라도 말로는 이렇게 독집게. 아니 항상 이런 시절이 다시 돌아올까. 평생 이 시절이 고맙지. 이 시절로 평생 돌아갔으면 좋겠어. 근데 나이가 들수록 친구도 없어지고 조금 외로움을 느끼지 지금 이제. 세월이 참 속절없이 가버렸습니다. 같이 놀던 그 친구들도 어디선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겠죠. 저도 지치는 줄 모르고 뛰어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뛰지 마라, 배 꺼진다 이랬어요. 그리고 배고프면 수도꼭지에 가서
물 받아 먹고 그리고 놀던 운동장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든다고 다 어른이 되는 건 아니랍니다. 그때가 아마 81년도쯤 됐을 겁니다. 제가 전원일기에서 김회장으로 있을 때였는데요. 이제 극 중에서 그 시장에서 동냥을 하던 한 아이를 보고 이제 밥이나 한 끼 먹이고 옷이나 갈아입히겠다고 집에 데리고 갔다가 입양을 하게 됐습니다. 그 아이가 금동이었어요. 방송이 나간 다음 날 난리가 났어요. 전화통에 불이 나고 막 편지가 한가득 방송국으로 오고 좋은 일 했다고 저에게 격려와 칭찬이 쏟아진 겁니다. 제가 한 일도 아닌데 칭찬을 받은 게 어찌나 부끄럽고 그렇던지요. 그때 처음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관심을 갖게 됐죠. 아이들의 그 작고 여린 손을 잡았던 순간들이 제 인생에 가장 가슴 뜨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때 비로소 어른이 된다는 것도 그때 알게 되었죠.